실제로 선생님들 모둠별로 앉아 계시는데 모둠별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줄여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보면 여기 페들렛 주소하고 QR이 있는데 이게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원래 신규 교사로 발령받는 체육생님들과 이틀간 연수한 내용을 여기에 담았고요. 거기다 더하기 오늘 했던 연수 자료를 같이 파워포인트를 같이 넣어 두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원래 발령받는 신규 우리 후배 체육생님들의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아마 선생님들 나름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1년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이야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학사님하고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작년에 이 교수학습 평가 계획서를 갑자기 바꾸라고 했을 때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것처럼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 고교학점제, 성취평가,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사님께서 잘 안내를 해주셔서 최대한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고민해야 될 게 무엇을 어떻게 수업하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지만이 우리 아이의 역량이나 성장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어느 수석교사께서 많은 교장 선생님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어느 학교 컨설팅을 갔더니 어느 학교 체육 선생님께서 이런 수행평가를 하시더라라고 하는 칭찬이었습니다. 일반 교과 선생님인데 예를 우리 체육과 선생님의 예를 들어 주었어요. 이 선생님의 평가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 살펴볼 수 있다면 보이시나요? 정성 평가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학생에게 자유투를 하고 난 다음에 10개 중에 몇 개 이상 성공의 점수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B처럼 던졌는데 들어갔어요. 여기는 점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A와 C처럼 골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스스로가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아이에게는 평가 점수를 좋게 부여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평가 루브릭을 만들 때 상당히 좀 고민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정량 평가에 너무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조금 염려가 되어서 그리고 얼마 전에 도교육청이 2월 18일에 왔는 공문 중에 하나에 400여 쪽에 달하는 교과별 평가 잘했는 것을 추려서 아마 장학사께서 이렇게 모았는 것 같은데 제가 체육과 내용만 몇 가지를 보니까 이거는 아닌데라는 염려를 좀 했습니다. 전부 다 정량평가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선원술 평가도 좀 아쉬웠다. 좀 그거는 본보기의 방향으로 보기에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바뀐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끔 선생님이 바뀌면 갑자기 모든 내용 체계가 달라지는 결국에는 그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 영역 안에서의 내용을 배우는데 좀 아쉬움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전임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해왔고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떤 수업을 해왔으며 나는 어떤 그 얼개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예시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성취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취 기준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이 성취 기준 안에서 지식 이해는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과정기는 가치 태도를 어떻게 우리가 수업을 할 것이며 그거를 평가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를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취 수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좀 전에 장학사님 말씀하신 최소 성취 수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성취 수준 진술이 2015 때 중고등학교 모두가 되어 있습니다. 2022에는 중학교는 있지만 고등학교는 성취 수준이 진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은 특히 1학년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스스로가 재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좀 애로가 좀 있습니다. 저도 이 계획서를 짜면서 제가 원래 1학년 1학기 이 수행평가 학습 계획 및 수행평가 계획을 다 작성을 했는데요. 그 안에 수행 성취 수준을 진술하는 것도 그렇고 최소 능력 수행 특성 요거 40%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는 제 나름의 재구성한 방법인데 이것이 체육 1이지만 체육 2든 스포츠생활 1이든 간에 이제는 계속 교육부에서 지침이 또는 완성본이 내려오지 않는 쌤들 스스로가 조금씩 마련을 해야 되는 때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교육과정 책자를 보는데 교육과정만 붙여넣기만 하지 대체로 교수 학습에 대한 내용 그리고 평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다양하게 살펴보지 않는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 책자를 조금 더 자주 들여다보자라는 의미에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교수 학습의 방법이나 또는 평가에 대한 내용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40%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취 기준에 바탕한 그리고 학습 요소와 평가 요소가 일치될 때 가장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이 일관성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 더 아마 학교에 스스로 점검해보기라고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아마 항목이 한 40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량평가를 했을 때 아쉬운 점이 뭐냐면 2번에 해당되는 내용 교수 학습 계획에 해당하기의 성취 기준을 모두 담았는가라고 해버리면 결국에는 지식 이해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가치 태도에 대한 평가는 아예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정 기능 안에서도 전략과 전술에 대한 내용은 없이 경기 기능에 대한 평가만 국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배우면서 조금 아쉬움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체크리스트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교사학습 계획을 잡을 때에도 어느 한 영역을 잡을 때에도 지식 이해와 가치 태도까지를 어떤 형태로 내가 이끌어 갈 것인가. 이거는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제가 만든 것인데 이렇게 해야지만 자시마다의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아이들의 학업 동기가 분명히 부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자시별 이 학습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일반 교과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수행평가명을 대체로 수행평가 1, 수행평가 2, 선원술형평가 이렇게 끝이 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내용만 봐도 무엇을 수업을 할 것이며 무엇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진술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제가 원래 1학기 수행평가 계획을 작성하는 방법에서 안내가 되고요. 제가 올려드린 것들이 옳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방향으로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루브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분석적인 루브릭을 많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총체적인 채점 기준을 할 것이냐 또는 분석적인 채점 기준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피드백이 조금 더 구체적일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많이 하는 거는 위에 있는 총체적 채점 기준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가능하면 분석적인 채점 기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세특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세특 또한 그 안에 학생의 역량 그리고 성취 기준, 교수 학습의 방법 그리고 이 아이의 지적 탐구력 또는 인성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해서 작성을 한다면 아마 이 세특이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수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부 쌤들 중에 이제 전통적인 스포츠냐, 뉴스포츠냐, 이렇게 혼재냐, 여러 가지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이거는 그 학교의 교육 여건이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인수 학교에 체육관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전통적인 스포츠만을 고집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슬기롭게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체조 수업과 육상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 아이들의 체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들이 생기다 보니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자꾸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학교 여건도 그렇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다가가게 할 것인지 또는 수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냥 배제하기보다는 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 안전공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체육 시간에 우리가 안전공제 신청이 제일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팝스하고 난 뒤에 학생이 와서 선생님 안전공제 신청을 해주세요. 어디 뭐 발목이 삐었어? 다쳤어? 아니요 여기 다리가 땡겨가지고 이러는데 근육통이 너무 심한데요. 이거 안전공제 신청해서 병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했을 때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걸 알아서 해줄게 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아니면은 근데 그 선생님께서는 아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서너 명이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마지못해 신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거부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거고 우리 뒤에 회장님도 와 계신데요. 우리 작년 여름에 우리 학예 연습 때의 모습 그리고 동계 연습 때의 모습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올 겨울 동계 연습 때 참여했던 선생님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경북 수업 나눔 축제를 8월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체육관에서 만들었던 이제 부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좀 더 많은 선생님들께서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톡방은 조금 이야기가 많은데 조금 카페가 조금 소외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안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료가 남는다는 제일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톡방에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수업 전문가 과정이나 신태계 교사단 활동이 올해도 2년차에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는 신태계 교사단 군문이 왔는데 자료집계의 개별 신청입니다. 우리가 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올해 좀 우리 체육교과가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들에게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한 번쯤 한 2명의 학생에게라도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이번 시간에 뭘 배웠지? 그로 인해서 알게 된 게 뭐야? 그리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느낀 점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다음 시간에 나에게 또다시 질문의 기회가, 답변의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시간이 제 생각보다 한 10분 정도 늦어졌는데요. 지금부터 각 모둠별로 자유롭게, 이거 예시의 자료입니다. 예시의 자료인데 모둠별로 선생님이 궁금해하는 것 또는 배고픈 거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해서 서로 자료를 이야기를 공유하시다 보면 앞에서 하는 연수보다 아마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각 모둠별로 토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둠별로 활동하시는 우리 강사 선생님 같이 도와주시면서 참